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고민 중 하나는 어떻게 1분 1초라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는가일 것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글 벤처스의 혁신적 시간관리법 메이크 타임이라는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이 책은 그 시작점에서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왜 시간을 소비하고 살게 되는지 그 이유와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적용 가능한 꿀팁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인격이 바뀌며 인격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아마도 이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말입니다. 엄청난 통찰을 담고 있는 이 4개의 문장 속에 변화의 출발에는 생각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책에서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왜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일이 바빠서일 수도 있고 육아 때문일 수도 있으며 체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넘쳐나는 정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원인을 비지 밴드 웨건과 인피니티 풀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지 밴드 웨건은 퍼레이드 등에서 악대차가 탄 마차를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가는 모습에서 착안해 다른 사람들이 바쁘니 나도 따라서 바쁘게 지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비지 밴드웨건은 언제나 바쁜 요즘의 세태를 말합니다. 넘쳐 흐르는 매일 수시남, 계획이 빼곡한 일정표, 끝이 안 보이는 할 일들 말이죠. 이처럼 직장의 요구를 충족하고 현대사회에서 활동하려면 매 순간을 생산성으로 빽빽히 채워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탐내는 두 번째 힘은 인피니티 풀입니다. 보통 물이 하늘과 연결된 것처럼 설계되어 시각적으로 경계가 없어 보이는 수영장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끝없이 새로운 내용이 올라오는 앱과 그 외의 정보원을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화면을 밑으로 당겨서 새로 고침하고 있다면 혹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을 하고 있다면 그것들이 당신의 인피니티 풀입니다. 그럼 왜 이런 비지 밴드 웨건과 인피니티 풀이 여러분의 일상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활의 디폴트, 즉 기본값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 구매한 스마트폰 화면에는 디폴트로 이메일과 웹브라우저 앱이 설치되어 있고 새 메시지가 도착할 때마다 디폴트로 알람이 뜨게 됩니다. 이런 디폴트는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존재합니다. 사용하는 기기들 뿐 아니라 일터와 문화, 어디서든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을 바쁘게 몰아붙이고 흐트러뜨리는 디폴트가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비지 밴드웨건의 기본값은 끝없는 업무, 그리고 인피니티 풀의 기본값은 끝없는 주의의 분산입니다. 의지력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는 환경의 유혹을 뿌리칠 만큼 강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바쁨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디폴트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의 디폴트를 설정하라. 타인의 디폴트나 외부의 시그널이 아닌 자신의 디폴트 속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사고방식이 새로워지면
나에게 중요한 사람과 활동에 쓸 시간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디폴트 값들이 제 삶의 시간과 주의력을 무의식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기본값들을 찾아서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그널과 부정적 영향을 주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를 유혹하는 모든 앱과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하나의 폴더에 담아버렸고 단순하고 심플한 바탕화면으로 재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방해금지 모드 시간에는 알람을 모두 무음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investing.com, 신문사 알람, 주식 시세창 역시 알람을 모두 꺼버렸고 로그인 되어 있던 모든 웹사이트에서 로그아웃 하였습니다. 이런 단순한 기본 값의 변경만으로 저는 방해하는 시그널과 알람들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업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메일은 정해진 시간에만 확인을 했습니다. 가령 9시 반부터 10시 반, 오후 1시 반에서 2시 반으로 시간을 정해서 말이죠. 그 시간은 제가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이메일은 한 번 읽을 때 데드라인에 대한 태그를 달아둡니다. 해서 2번, 3번 반복해서 이메일을 읽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답장만을 하고 그날 업무를 방해했던 요소들을 기록하고 그것들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만약 상관의 잦은 부탁이나 동료의 메신저가 효율을 저하시킨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을 찾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전화통화는 가급적 업무차 이동할 때 처리했고 출장 후 복귀할 때 보고서를 써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만의 디폴트 값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루를 경험하는 방식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로 결정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관심 있는 일을 선택함으로써 현실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지 선택함으로써 자기 시간을 설계할 수 있다. 남들을 위해 사는 삶, 소비한 시간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데 영양가가 없고 몸에 해로운 불량식품과 같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즉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 유익한 시간이 있고 전혀 기억되지 않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 같습니다.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한 시간을 주도적으로 확보하는 삶이 조금은 더 가치로울 수 있다는 뜻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것을 하이라이트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무엇이 당신의 하루 중 가장 빛나기를 바라시나요? 그 질문에 온전히 대답하기 위해 하루하루 자신의 하이라이트를 정하고 행동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 자신의 기본값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하루하루를 새롭고 빛나는 일들로 채워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도적인 마음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는 하이라이트로 채워보시길 바라봅니다.